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국교회 정화방송 만화임 뉴스입니다. 예장통합총회가 영등포에 있는 도림교회에서 말이죠, 9월 15일부터 111회기 총회가 이제 개회가 됩니다. 이번에는 이제 목사 부총회장을 선출을 하는데요, 제가 말씀드린 대로 세 분이 출마를 했습니다. 그래서 권역별로 다니면서 정견 발표 그리고 상호 토론이 열렸죠. 기호 1번은 황순환 목사, 기호 2번은 김한호 목사, 기호 3번이 전세광 목사. 이 세 분이 말이죠, 각자의 그 정책과 비전을 밝혔습니다. 그리고 상호간에 직접 질문을 하면서 토론을 했었죠. 자, 오늘 방송에서는 말이죠, 누가 말을 더 잘했느냐, 누가 토론을 잘했느냐, 이런 이제 평가하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이 토론회를 보면서 아주 중요한 질문을 저에게도 하고 여러분들에게도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지금 예장통합총회에서 정말 필요한 지도자는 어떤 사람일까요? 전도와 부흥을 일으킬 지도자인가요? 아니면 공정과 원칙을 세울 지도자인가요? 아니면 총회의 권력과 조직구조 자체를 개혁할 지도자일까요? 이번 토론을 보면 말이죠, 세 후보의 방향이 상당히 분명하게 갈렸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먼저 기호 1번 황선원 후보 한번 볼까요? 황선원 후보는요, 이번 정견 발표회 그리고 토론에서 무엇을 강조했느냐? 전도와 부흥을 강조했고요, 말씀과 기도를 강조했고, 예배와 선교, 이것을 일관되게 계속 강조를 했습니다. 권역마다 갈 때마다. 사회로부터 신뢰를 잃은 한국 교회가 다시 살아나는 길은 결국 교회의 본질로 돌아가는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주일 예배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일주일 동안 삶 자체를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로 살아야 된다. 그리고 성도들이 세상의 가치와 똑같이 살아가면은 세상은 교회에서 희망을 발견할 수 없다, 그렇게 얘기를 했죠. 저는 이 황순환 후보의 주장 자체는 말이죠,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한국교회 위기는 분명히 영적인 위기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자, 여러분, 교회가 말이죠, 세상과 똑같아지고요, 목회자와 성도가 말씀대로 살지 않는다면 아무리 제도를 바꾸어도 교회는 회복되기가 어렵습니다. 자, 그러나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이 생깁니다. 현재 예장통합총회의 위기가 과연 전도와 부흥에 부족해서 그랬을까? 한번 돌아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총회 안에서는 말이죠, 재판의 공정성 문제가 제도되고 있죠. 그리고 교회 자체가 정치화로 논란이 일어나고 있고요. 선거의 형평성, 선거관리위원장이 사임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도자의 정직성, 학력, 여러 가지 그런 논란이 있었죠. 그리고 헌법과 규정의 적용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런 문제. 헌법위원회 해석, 교체부 해석, 여러 가지 논란이 많은 것 아닙니까? 그리고 권력 구조의 문제가 계속 제기되고 있다, 예장통합총회 안에서. 자, 여러분, 이것은 말이죠, 전도운동만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그런 제도적인 문제 아닙니까? 그래서 실제로 김한호 후보는 황선원 후보에게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김 후보는 말이죠, 황 후보의 그 전도와 부흥을 통한 신뢰 회복 주장에 있어서 말이죠, 공감을 하면서 교회 밖의 사회에서는 말이죠, 교회를 신뢰하지 않는 비율이 매우 높다,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단순히 성령의 바람과 전도 부흥만으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겠느냐, 이렇게 이제 의문을 표했습니다. 그리고 교단 지도자 자신들의 신뢰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 이렇게 질문을 했었죠. 자, 황 후보는 말이죠,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세상의 가치를 붙들고 사는 것이 문제다. 말씀 중심의 삶을 회복하면은 신뢰도 회복되고 전도와 부흥도 가능하다, 그렇게 이제 답변을 하긴 했습니다. 자, 제가 봤을 때요, 신앙적으로는 충분히 이해가 되는 답변이 맞습니다.
자, 그러나 총회 계획이라는 관점에서 바라봤을 때는 여전히 질문이 남죠. 의문이 남죠. 해결이 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잘못된 제도는 어떻게 바꿀 거죠? 불공정한 구조는 어떻게 바로잡을 것입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황선안 후보의 답변이 상대적으로 구체적이지 않았다. 이렇게 평가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기호 2번 김한호 후보의 핵심 단어는 분명히 했습니다. 공정과 원칙을 강조했죠. 김한호 후보는 그 자신의 공약을 설명을 하면서요, 아예 저는 원칙주의자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뭐 원칙주의자인지 아닌지 한번 여러분이 판단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지금 우리 교단에는 김한호 후보가 말이죠. 지금 우리 교단에는 원칙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공정한 지도자가 필요하다. 그렇게 이제 강조를 했습니다. 저는 김한호 후보의 이 발언이 말이죠. 현재 총회의 현실과 상당히 연결이 되어 있다. 이렇게 지금 보겠습니다. 총회 재판이든 선거든 헌법 해석이든 행정이든 결국 신뢰의 핵심은 하나인 것입니다. 같은 법을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적용하고 있는가? 힘 있는 사람에게는 유연하고요, 힘 없는 사람에게만 엄격하다면은 그것은 법치가 아니죠. 법치의 반대가 뭐죠? 인치입니다. 사람이 다스리는 것. 오류가 있죠. 사람이 다스리면은. 자, 김한호 후보는 말이죠. 또 상당히 실무적인 정책을 내놓았습니다. 다음 세대 문제에 대해서 말이죠. 자신이 총회장이 된다면은 100일 안에 교회 학교하고 다음 세대 실태를 조사하겠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교육 전도서가 부족한 작은 교회들을 위해서 노회 차원에서 공동교육을 하고 지원 체계를 만들자. 그렇게도 제안을 했고요. 마지막 발언에서는 신학교를 통합해서 운영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목회자 수급 문제도 매우 시급한 현안이기 때문에 고민을 하겠다. 이렇게 제시를 했습니다. 자, 여러분, 앞으로 10년 안에 상당수 담임 목사가 은퇴하게 되는 상황을 대비를 해서 목회자 수급조절위원회가 필요하다. 그렇게까지 제안을 했습니다. 자, 이런 점에서 김한호 후보는 거대한 개혁 담론보다는요, 현장의 문제를 하나씩 해결하는 그런 실무형 개혁, 그런 모습을 보여주었다. 이렇게 이제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번 후보자 토론에서 저는 매우 중요한 장면 하나를 주목을 했습니다. 바로 뭐죠? 학력과 정직 문제입니다. 전성환 후보가 말이죠. 김한호 후보에게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사회는 지금 엄격한 기준으로 움직이고 있고 꼼수와 통하지 않는 시대다. 그런데 교회 안에는 그렇지 못한 모습이 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학벌 자체가 아니라 허위 기재한 것하고요, 정직의 문제라고 강조했습니다. 정직을 회복하지 못하면은 총회에 소망이 없다. 그렇게 지금 질의를 했습니다. 자, 여러분, 이 발언은 말이죠. 최근에 그 부총회장 후보 등록 과정에서 실제 그 학력 표기 논란이 있었죠. 총대 대령은 아마 상당히 무겁게 들렸을 겁니다. 물론 이제 전세광 후보가요, 이 황선원 후보의 이름을 직접 거론하면서 공격한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은 따라서 어떻게 보면 이 발언이 특정 후보, 그러니까 황선원 후보를 향한 직접적인 공격이다. 이렇게 또 확대 해석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자, 그렇지만은 현재 후보 등록 과정에서 학력 표기가 교단의 실제 논란이 된 것은 사실 아닙니까? 그런 상황에서 후보자 토론의 핵심 주제로 이게 등장을 했다. 허위 기재와 정직 문제가 등장했다. 이거는 이제 상당히 의미가 있는 것이죠. 김한호 후보 답변 강력하게 했습니다. 김한호 후보는 자신의 아버지도 야간 신학을 했지만은 그런 학력이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 부끄럽지 않은 목회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요, 힘들어도 정직하게 살자. 금권선거하지 말자. 깨끗하게 하자. 도덕적으로 하자. 서류도 깨끗하게 하고 나가자. 이것이 이제 김 후보의 답변이었습니다. 자, 이 답변에 대해서 전세광 후보가 다시 이렇게 마무리를 했습니다. 적어도 우리 통합의 지도자는 정직해야 한다. 학력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정직한 것이 중요하다.
그리고 통합총회가 하나님 앞에서 다시 바로 서야 된다. 이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자, 여러분, 이 대목은요, 제가 봤을 때 이번 토론의 백미 가운데에서 하나였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자, 이제 기호 3번 전세광 후보를 한번 보겠습니다. 총회 개혁이라는 한 가지 기준만 놓고 평가한다면은 세 후보 가운데 가장 구조적인 개혁안을 제시한 후보가 바로 전세광 후보였습니다. 전세광 후보는요, 처음부터 정치 중심의 총회를 목회 중심의 총회로 바꾸겠다. 갈등과 재판 중심의 총회를 화해와 생명 중심의 총회로 바꾸겠다. 그렇게 선언을 했습니다. 자, 여러분, 이것은 말이죠, 단순한 그 표현상의 변화로 보아서는 되지 않습니다. 현재 총회가 어디에 무엇에 너무 많은 에너지를 쓰고 있는지를 비판적으로 정확하게 진단한 발언으로 봐야 됩니다. 그리고 공약 발표에서 말이죠, 정기현 발표에서는 더욱 구체적인 제안을 내놓았습니다. 총회가 정치와 재판에 집중하는 조직이 아니라 목회를 지원하는 플랫폼으로 바뀌어야 된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총회장의 권한도 내려놓고 사무총장과 전문가들을 중심으로 행정을 운영하고 권력별 구조를 강화하는 그런 준비위원회까지 준비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자, 그래서 말이죠, 사회자가 이것을 실제로 어떻게 할 것이냐 이렇게 질문을 했죠. 전세광 후보는 준비위원회를 구성을 하고 공청회를 거치고 총회장의 대표 기능, 그리고 정치와 법률 기능, 그리고 사무총장의 사업 집행 기능을 분권하는 구조를 검토하겠다. 그렇게 이제 구체적으로 답변을 했습니다. 여러분들 직접 들어보셨죠? 자, 여러분, 전세광 후보의 그 구조개혁 실행 계획, 여러분 들어보니까 중요한 차이가 있습니다. 계획을 말이죠, 사람의 선의에 맡기는 것이 아니고요, 구조와 시스템의 문제로 본 것입니다. 진단을 했다 그런 것이죠. 사람이 아니라 구조와 시스템을 바꿔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 정확한 진단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총회장이 좋은 사람이면은 좋은 총회가 되고 나쁜 사람이면은 나쁜 총회가 되는 그런 구조라면은 그 자체가 위험한 구조죠. 사람을 바꾸는 것도 중요하지만 권한과 책임이 분명한 제도를 만드는 일이 더 오래 갈 수 있다. 그런 것이죠. 전세광 후보의 마지막 발언은 더욱 직설적이었습니다. 신뢰회복은 말로 되는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개교의 목회자도 이력서를 잘못 기재하면은 사임하는 시대인데 총회를 이끌 지도자가 이런 면에서 바로 서지 못한다면은 어떻게 총회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겠느냐. 그렇게 반문을 했습니다. 그리고요, 금권선거, 돈봉투 문화를 끝내야 된다. 그렇게 강력하게 주장을 했습니다. 총회를 이끌어 나갈 지도자가 말이죠, 올바로 서야 된다. 금권선거 끝내야 된다. 돈봉투 받는 거 끝내야 된다. 그렇게 강조한 것이죠. 저는 이 전세광 후보의 이 발언이 말이죠, 개인의 그 선거용 메시지로 끝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누가 당선되든 간에 바로 이런 개혁을 실행해야 된다. 그래야 예장통합총회가 회복이 된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은 이번 선거에서요, 결국 한 사람을 이제 선택을 해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 무엇을 보아야 될 것 같습니까? 친분 보지 마십시오. 출신 노예 보지 마시고요. 학벌 보지 마시고요. 말을 얼마나 잘하는지 이것도 보지 마십시오. 무엇을 봐야 되느냐? 그 사람이 과거에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꼭 보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이 심무하는 교회가 형편이 어떤지 지금 꼭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자신이 말하는 공경과 정직을 실제 삶에서 지켰는지, 자기가 심무하는 교회에서 지켰는지 그거 한번 확인해 보시기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정견 발표는 약속이에요. 총대들은 이 약속보다도 기록을 봐야 됩니다. 공약보다도 삶을 봐야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지금 우리 총회의 문제를 정확하게 진단을 하고요, 그것을 실제로 고칠 의지와 능력이 있는지, 그걸 고칠 의지와 능력이 있는 후보를 선택을 하면 됩니다. 자, 111회기 총회는
단순히 차기 부총회장을 선출하는 총회가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예장통합총회가 과거의 정치와 관행을 계속할 것이냐, 아니면 정직과 공정, 개혁의 길로 갈 것인지 선택하는 총회가 되어야 합니다. 자, 누가 당선이 되든 이번 토론에서 이 나온 약속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정직한 총회, 공정한 총회, 목회를 살리는 총회, 그리고 하나 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부끄럽지 않은 총회. 그것이 여러분 지금 예장통합총회가 가야 할 길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